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20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본격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인도네시아 경제에도 심각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브렌트유는 6월 13일 기준 배럴당 78.50달러까지 상승하며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고 세계 최대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JP모건은 유가가 최대 13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고유가는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인도네시아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에너지 보조금으로 203조 루피아를 책정했으나 국제 유가 및 환율 상승이 지속되면 예산 초과가 불가피합니다. 전문가들은 유가 상승이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물류비와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켜 국민 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국내 경제 충격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향후 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커질 경우 수입 물가와 에너지 공급 안정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충돌 중단과 외교적 해법을 촉구했으며 모든 당사국은 자제를 유지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외교적으로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며 중동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7일 프라보어 수비안토 대통령은 싱가포르를 공식 방문해 로렌스 웡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강화를 재확인했습니다. 양국은 국방, 에너지, 금융 등 19건의 협정에 서명했으며 국경 간 전력거래, 지속 가능 산업단지 조성, 중앙은행 간 금융협력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프라보어 대통령은 싱가포르의 저비용 주택정책과 국부펀드 운영을 언급하며 이를 인도네시아 정책에 참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실생활에서는 좋은 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며 인도네시아 국부펀드 다난타라의 발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로렌스 웡 총리는 양국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매우 견고하며 이번 정상회담은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또한 아세안 및 다자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강조하며 싱가포르가 인도네시아에 대한 강한 투자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담에서는 미얀마 사태와 이스라엘 이란 갈등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교환됐으며 양국은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추가 협상단을 파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워싱턴 DC를 방문했던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이미 충분한 자료를 미국 측에 제출했으며 이제는 미국의 결정만 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당초 6월 중 재방문 계획을 밝힌 기존 입장과는 달라진 태도입니다. 이 같은 결정은 프라보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13일 밤 약 15분간 통화한 직후 발표됐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두 정상은 글로벌 안정을 위한 공조와 양국 간 협력 확대에 공감했습니다. 다만 미국 측은 인도네시아의 결정에 대해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미국 무역대표부도 즉각적인 논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양국은 미국이 예고한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대한 최대 32%의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60일 기한 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 만료일인 7월 9일이 임박한 가운데 진전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독점적 관세 인하, 규제 완화, 루이지애나주 블루 암모니아 프로젝트에 20억 달러 투자 유치 등 여러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협상은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가 국내 경기 둔화, 재정 적자 등으로 인해 협상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합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놓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민관협력 사업이 과도한 절차와 긴 소요 기간으로 인해 민간 기업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도디 항고도 공공사업부 장관은 많은 기업들이 민관협력 사업에 지쳤다는 상공회의소에 우려를 전하며 절차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재정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민간 투자는 필수적이지만 복잡한 행정 절차가 사업의 실행 가능성과 수익 예측을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프라보어 정부는 향후 5년간 1900조 루피아 규모의 인프라 계획을 세웠지만 40% 이상을 민간 투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지원과 높은 불확실성으로 투자자 관심이 줄고 있으며 주택도로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곤 리스크가 여전히 큽니다. 외국 자본 유치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입찰 자격 심사와 계약 체결까지 최대 1년이 걸린다며 절차 간소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 조건 변경과 지방정부와의 복잡한 조율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경영자협회는 3에서 6개월 내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를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영기업 중심 구조를 개선하고 민간의 직접 참여 비중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조정인프라 장관실은 국영기업이 사업을 독점하고 민간은 하청에 머무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프라보어 행정부는 향후 민간주도 프로젝트 확대와 행정 절차 간소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카르타를 포함한 자바섬 북부의 반복적인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약 116조 원 규모의 대규모 방조제 건설을 추진합니다. 프라보어 대통령은 13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국제 인프라 컨퍼런스에서 총 700km 길이의 초대형 방조제를 건설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 사업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핵심 인프라 사업이라며 자카르타 구간만 해도 약 8년, 전체 사업은 2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사업의 시작을 자신이 맡지만 완성은 후임자에게 맡겨질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정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기관을 신설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중국, 일본, 한국, 중동 등에서의 투자를 환영하지만 자체 추진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85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참고로 현재 자카르타 북부와 자바 북부 해안은 해수면 상승과 지반 침하로 매년 홍수 피해를 겪고 있으며 과거에도 방조제 계획이 있었지만 자금난으로 지연돼 왔습니다. 특히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복지 정책과 병행해 이 초대형 인프라 사업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무료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시행 4개월 만에 전국적으로 820만 명이 참여하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건부에 따르면 참여자의 3분의 2는 여성이며 자주 발견된 질환은 치과 질환,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이었습니다. 이들 질환은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당국은 더 많은 국민이 검진에 참여하길 권고하고 있습니다. 총 3조 루피아가 투입된 이번 프로그램은 18세 이상 성인과 6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전국 9,500여 개 보건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여건에 따라 모바일 앱, 쿠폰 배포, 방문 진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1억 명, 5년 내 전체 국민 검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대체로 절차에 만족했지만 검진 항목에 있어 기관별 편차와 정보 부족을 아쉬움으로 꼽았습니다. 일부는 심장검사나 유방암 조기검진 등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보다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을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해당 프로그램은 보건부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2023년 보건법 개정으로 인해 면허권이 정부로 이관된 것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으며 인도네시아 국립대 의대 교수진들도 정부 정책에서 전문가 의견이 배제됐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